SK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미국 ADR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와 더불어서 금융 자회사 허용이 될 거다.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외국인들의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장 끝난 이후로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라는 공시가 떴거든요. 대표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내일 큰일 났어요. 이거. 만기일날 투자 경보라니. 펀드 매니저들은 이걸 무조건 청산해야 됩니다.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예,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예, 롤오버가 아니라 롤오버 청산해 못 주셔야 시켜요. 된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의 에너지가 청산 에너지로 아니 만기일날 투자 경고를 하다니 나는 이걸 알고서 했는지 누구 갖다 해서 2026년은 대변혁의 증시다. 생존 전략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예정이고요. 저희 말씀 듣기 앞서서 일단 가장 큰 이번 주 이벤트죠. 내일 있을 FOMC의 금리 결정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응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내일 새벽 4시면 네. 우리가 직면할 거는 이제 그동안 미국도 M7 중심으로 그 다음에 11월 20일 저점대가 끼어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12월 5일 날 했는데 우리가 이게 4,100대 분석한 거예요. 4,150인데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50포인트를 더 올랐으니까 빼면 한 7, 80포인트. 이 고점을 뚫을까? 아니면 이 밑에 단에 다시 하단에 200포인트 이 변동성을 다시 맞을까? 네. 나는 내일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내일이. 예. 네. 요게 그리고 나스닥도 보면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는데 한 400포인트 남았고요. 네. 이걸 다시 또 11월 22일에 22,000은 1600. 그러니까 올라갈 에너지보다 떨어질 진폭이 더 큰데 저는 오늘 가장 큰 악재가 아니 내일 만기일인데 지정을 왜 오늘 하는지 내일 단가로 SK 하이닉스요.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팩트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SK 하이닉스가 미국 ADR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와 더불어서 또 SK 하이닉스 금융 자회사 허용이 될 거다.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도 뭐 엊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3.7% 상승, 외국인들의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장 끝난 이후로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라는 공시가 떴거든요. 대표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내일 큰일 났어요 이거는. 만기일날 투자 경보라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게 어떤 악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펀드 매니저들은 이걸 무조건 청산해야 됩니다.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예,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예. 롤오버가 아니라 롤오버 청산해 못 주셔야 시켜요. 된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만큼의 에너지가 청산 에너지로 아니 만기일날 투자 경고를 하다니 나는 이걸 알고서 했는지 누구 갖다 해서 엿먹으라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아니 12월 10일 날 만기일날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그 만기를 지나서 한다든지 뭔가 이게 뭔가 가능성이 예고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문 닫아놓고 완전히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차익거래 이걸 한 사람은 네. 우리가 이제 현물을 그대로 들고서 선물만 롤오버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네. 12월물을 선물물로. 근데 투자 경고 종목이 되는 순간에 이거 롤오버가 안 돼요. 그럼 상대 청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 예,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그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 한 몇천억 나올 거예요. 네. 그 대충 근데 내일 시장이 이제 미국이 도와줘서 뭔가 그러니까 아침에 딱 봤더니 그린필드 아주 그냥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오르지만 미국은 초록색 아니에요. 이 그린필드가 돼줘야 뭔가 이거를 받아내줄 수 있는 심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포인트 이게 만약 투경이면 100포인트도 뺄 걸 만약 미국이 도와주면 50포인트다 그걸 쭈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내일 시장이
또 매파적 경고나 이상해 갖고 미국 시장도 예를 들어서 뭐 급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투격맞은 SK하이닉스가 직면하면 펀드 매니저는 프리마켓부터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3,700억을 순매수했는데 SK 하이닉스만 7천억이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패한 거네요. 아니 뭔가 좀 당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럼요,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57만 원부터 60만 원 당연히 때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50만 원 초입에 산 분들 때렸는데 전 생각보다 못한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60만 원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60만 원 돌파 못하고 계속 57, 8만 원 가면 두들겨 맞고 오늘 장중에는 59만 원 가고 근데 이게 냄새가 이게 벌써 우리 국내 쪽에서는 좀 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은 샀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대응을 안 하거나 팔았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번 변동성이 7% 변동성 정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10%가 57만 원, 8만 원이면 5만 원에서 6만 원 아닙니까? 네. 그럼 53만 원이나 50만 원 초입 정도 오면 또 다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투자 경고는 이런 그 차익 거래나 이 그 펀드 매니저들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최대 악재입니다. 네.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게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투자 경고를 또 만기일날 당일날 지정하는 이거 누가 지정했는지 제가 좀 꼴밤을 때리고 싶은데 이거 진짜 왜 이 날에 지정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재량적인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각종 대통령께서도 뭐 호재성 발언도 하시고 이게 이제 제가 그 SK 그룹이 지금 자사주를 이건 정부가 왜 대통령께서 이걸 자꾸 뭔가 배려하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우리 SK하이닉스가 돈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공장 짓고 뭐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증자를 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 잡아갖고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ADR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 분산 분리만 해줘도 그거를 자회사 100% 들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 남은 것 같고 담보 잡아서 자금을 유출을 시켜갖고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프라임 브로커식으로 충분히 응용할 수 있고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K그룹이 금융하고 협력 사모펀드가 됐던 원래 SK 그래서 이런 얘기 딱 듣고 지금 SK증권은 SK 거가 아니거든요. 이름만 쓰고 월 사용료만 내는데 네. 이제 SK가 금융이 필요하겠구나. 금산물리하면 금융에서 뭔가 그 레버리지를 익히는 프라임 브로커 에너지를 만들어서 뭔가 거기서 자금을 빼봐 갖고 엄청난 투자에 그럼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네. 우리 성장률 창출. 네. 이거를 유도하려고 그러구나 했다가 오늘 투자 경고가 짱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 수급으로는 최대 악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커버해내려면 미국 내일 새벽 4시에 금리 매파적인 걸 뭘 하든 간에 주가는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좀 녹색불로 가득 차야 국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면 변동성이 클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짜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투자 근거 때문에 네. 악재 때는 오히려 100에서 150을 열어놓겠습니다. 이번에 4,150까지 왔잖아요. 이거 직전 고점 돌파 못할 것 같거든요. 3,250.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보다 다시 3,850인 저는 이번에 11월 20일 공포에서도 지지한 선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공격한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다시 9만 5천 원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50만 닉스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는 그 악재 때문에 이 재료 때문에 급락을 하면 다시 사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SK하이닉스가 이번에 50만 원에서 50만 원에 사갖고 55만 원부터 57만 원의 반,
57만에서 60만에 다 이런 로직을 만들었는데 실제는 59만 원 찍고 조정했습니다. 근데 투자 경고가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저는 50만 원대까지 50만 원과 53만 원 사이 여기 12월 5일 날 저점 자리가 53만 원에서 터닝했거든요. 요거 확인 하나 볼래요. 여기 오면 다시 사겠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제가 10만 5천 원에서는 다 100% 팔아라고. 요번에 9만 5천 원대 4천 원이 쌍바닥 아닙니까? 전번 파동은 또 10만 5천 원. 요번에 9만 3,500원에서 11만 원대까지 갔어요. 근데 11만 원이 또상 쌍봉이에요. 그래서 10만 5천 원대부터는 여기 돈 엮이니 제가 노상 이거보다 10배 수익을 주는 에피솔딩스나 집중하는데 에피솔딩스도 우리가 바닥 잡은 게 33만 원 정도인데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에피솔딩스도 50만 원, 59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에피솔딩스의 전략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번에 저점 대비 59만에 거의 79%나 올랐어요. 대단한 에너지죠. 그리고 이번 눌림목 38만 원에서 59만원가 50%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폭의 반이 48만 원과 50만 원 오면 이때 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기다리시죠. 저는 우리가 딴 거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에피솔딩스 기다렸다가 이 타이밍 잡아서 하는 게 이게 황제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수익률에 거의 SK하이닉스의 3배 내지 5배, 삼성전자의 10배 정도의 삼성전자 7% 갈 때 이게 70%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점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방송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를 2026년 대변혁의 시대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잡으신 걸까요? 제가 오늘은 좀 안 하던 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복잡게 그 지정학적 매크로 분석을 시간관계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네. 제가 2024년도 12월 달에 똑같이 미국 다 간다는데 절대 가시면 안 되고 그때 한국을 더 미국 팔아서 오십시오 하는 아주 강력한 사인이 여기서 얘기했다면 네. 저는 내년도 주도 바뀝니다. 내년 주도주가 바뀐다. 예. 네. 조선, 원전, 방산 아니에요. 요번에 북방 그 2025년 미국의 국방 백서를 딱 읽으면서 네. 제가 무릎을 딱 이제 이해가 된다. 이제 트럼프 정부나 차기 다음 정부도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이게 그냥 단순한 그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단기적인 어떤 판단보다 네. 그 미국을 이끄는 싱크탱크나 그 수많은 고민에 의해서 나와갖고 전 세계의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 전략이 수정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네. 1도선, 2도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도선, 2도선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연결하는 선. 이게 딱 하면 뭘 방어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받아 나가거나 요새 중국은 미국이 계속 막으니까 우회 전략을 노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회 전략에서는 베트남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 쪽에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게 다 보면 브릭스 멤버거나 중국하고 아주 중국의 지원을 받거나 네.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거나 거기에 공장을 짓고 거기를 우회 전략을 해갖고 미국이 견제하는 쪽에 그 수출 전략에 전설을 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방백서는 그거 다 막아요. 다 막아요. 여기서 이게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는 선 같아요. 네. 여기에 행동대장을 일본을 지어갖고 대만, 센카쿠 열도 이제 거의 뭐 군사적인 단어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 군사적 공동체 더 행동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다 같이 파견해서 같이 군함 잠수함을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그 비용은 국방부 니네들이 증액해서 내라. 대신 혜택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어떤 느낌이냐면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 뭐 원전 미국부터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급락에 대한 트레이딩 감각이고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류예요. 저는 물류가 2026년도 주도한다. 네. 그러면 이게 막는 거에 관련돼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집중하는 게 이제 국유 기업으로 COSOS 이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코스코 이거에 연결고리 이 배의 컨테이너에 이 브랜드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코스코 시핑.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H&M 비슷한 그 컨테이너 중국이에요? 예, 네. 국유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1대1로 하고 해양 육지 1대1로 해양 1대1로 해양 1대1로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본사는 상해에 있는데 상장은 홍콩에 상장돼 갖고 홍콩 달러니까 이게 지금 3배나 올랐습니다. 네. 이 에너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력이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이게 딱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서 빠졌어요. 한진해운 망했고 H&M도 아주 그냥 상당한 그 고난을 겪었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인수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4위 선 컨테이너 선사가 머스커, MSC, CMA 여기서 이제 코스코가 중국의 국유기업이면서 이런 물류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도한 거 아니라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얘네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태리나 독일이나 유럽에 그 뭐 가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에는 정유시 시설이라든지 네. 자본을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배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나 이태리나 유럽이 보이지 않는 손에 망가진 것도 저는 중국 자본이 M&A를 무지 많이 해서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주인이 딱 보면 독일 거보다는 중국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물류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알아서 대만을 중심으로 이제 핫 이슈를 만들고 네. 여기에서 이제 해안 봉쇄 전략, 우회 전략도 담아가 이걸로 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반사 이익을 받는 게 우리나라 물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H&M을 이게 이제 H&M이 9월 달에 공개 매수한 거 아시는가? 이게 원래 공개 매수해갖고 외국인이 이제 그 특수 목적 회사에 놓고 그걸 물량을 받아갔으면 주가가 아마 급등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는 지분이라든지 해진공 지분의 일부를 지네들 팔아서 현금을 거의 1조 9천억을 현금을 줬어요. 네. 그 물량을 자사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보유 주분이 줄어들고 자사적 물량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26,000원부터 2만 원도 깨버리는 희석화 전략.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제가 헤지펀드 중에 희석화 전략. 누구한테 받아주게끔 하게끔 어느 단가를 받아놓은 거를 계속 때려서 A 펀드에서 B 펀드 넘겨갖고 주가를 죽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무상증자 차익거래나 모든 차익거래 때 그 짓을 해요. 네. 아니면 분할할 때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카카오 10원 때 1대3 그 무상자 주면서 희석화 전략으로 5분의 1통 만든 다음에 뭔가 게임하듯이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 우리가 하나마이 그런 행태를 할 거다 해갖고 어마무시하게 8,000원짜리 3만 원까지 급등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작업이 딱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거는 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H&M이 가진 자사주를요. 자사주를 누구한테 넘길 건데 이제 뭐 심지어 옛날엔 할인이 했는데 저는 할인 사이즈는 안 되고 동원그룹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원그룹. 예, 네. 그 동원그룹이 들어오는데 저는 여기에 중심은 저는 포스코 아니면 현대차 아니면 HD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 넘어갈 때 시나리오와 똑같이 전개될 텐데 이게 필요한 게 법률이에요.
네. 그리고 부산시 시장의 색깔이에요. 네. 그래서 2026년 6월 달에 본격화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이제 그 포스코가 됐던 인수전이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인수전의 핵심이 이제 포스코 그룹이 될지 네. 저는 현대차 그룹이 될지 이거는 저는 해수부가 지금 세종에서 부산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과 그 다음에 또 부울경과 관련된 정부의 SOC 전략과 이게 어떻게 겹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나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하나는 물류고 하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소경제 SOC 네. 인프라 그 다음에 북극 항로 부산신항 여기에 나오는 색깔의 종목들을 앞으로 주도주 물줄기로 잡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조방어는 북락할 때 변동성 매매 트레이딩만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물류하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서 뭔가 저는 심지어는 가덕도 연결고리거나 수소의 가장 진심인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죠. 당연하죠. 네. 현대차 그룹 관련된 거에 수소 트럭.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현대로템 제가 아는 펀드가 정산할 테니까 24만 원이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강제로 빠질 겁니다. 그게 청산되면 16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이번에 19만 원까지 오는 게 이제 또 뭔가 수주하면서인데 이게 다시 가려면 수소 트램이나 수소배, 그러니까 수소 트럭, 그러니까 이제 수소 우주 발사체. 네.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새로운 호흡으로 수소 트램 전략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또 그려서 대응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이미지만 한번 보시죠. 옛날에 수소연맹이라고 해서 현대차, 에스코, 포스코 이렇게 그룹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보면 이 무슨 미래 지도 같은 이런 게 딱 떴어요. 이게 이제 수소배, 큰 트럭 날아가는 거 여기가 이제 무슨 상징이냐면 현대차 정비서 원효대교 남단의 미래연구소 이미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소 인프라 연결고리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소 물류의 현대글로비스. 네. 이게 그래서 저는 HMM,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여기에 수소연맹과 관련된 그 협회가 하나 있거든요. 수소연합이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회에 진입한 그 명단을 한번 체크하시는 게 제일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가스공사, JNK글로벌,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두산피어스예요. 요 에너지 중에 아직 못 올라간 것들을 찾아내는 게 또 하나예요. 그럼 현대차 그룹에서는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원픽. 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저는 이렇게 충전 인프라나 새로운 모멘텀을 좀 잡아내야 됩니다. 수소트램. 그래서 요거는 19만 원, 20만 원대 매도하시고요. 다시 쌍바다 패턴 나올 때나 이거는 좀 오래 걸리는 에너지예요. 그럼 가장 핵심은 저는 글로비스가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큰 모멘텀이 된 게 요번에 제가 현대 오토벨을 18만 원 사서 24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상한까지 가서 거의 30만 원 갔어요. 네. 이 에너지가 송필현 사장님과 현대차 그룹의 자율자동차 SDV 이거를 중심했던 분이 갑자기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상한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럼 현대차 그룹의 여러 가지 자율자동차와 연계된 관련된 회사들을 짜자자작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딱 들어오는 게 슈어소프트테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슈어소프트테크가 악재가 나왔어요. 5천 원대에서 거의 7천 원까지 급등하다가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악재가 있었습니까? 단합.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현대로템도 네. 2만 원대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그 철도청 입찰 중단 단합해 갖고 중단 상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악재 갖고 만 얼마 때까지 빠질 때 오히려 더 사라
이거 10만 원 가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오토에버의 다음 그림, 이게 현대차그룹이 그 독자 개발에서 이제 연합 전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지분 투자한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듯이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딱 들어오는 게 슈어소프트테크예요. 왜 슈어소프트테크가 딱 나오냐면 대주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개인이 갖고 있지만 7%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7%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갑자기 이런 뉴스를 내가 어디다가 나왔나? 이런 악재 때 제가 이거 한번 악재 때 매수하는 훈련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 칼라 잡아라. 이게 슈어소프트가 공정위 입찰 들러리 세운 슈어소프트 과징금을 1.6억의 과징금을 내렸다. 나는 이 기사를 의심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걸 딱 낼까? 마치 이 현대차 밸류체인에서는 현대무벡스가 있고 SPG 이거 어마무시하게 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지네스텍이 못 갔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이제 그 슈어소프트하고 현대글로비스는 계속 추세적으로 또 연계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닥권에 있다가 7,000원 갔다가 오늘 그 악재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나온 거예요. 근데 대주주가 그 배현섭 이 개인 대주주 외에 네. 현대차가 7% 알바끼리 딱 하고 있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왕창 모으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슈어소프트테크는 저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근데 현대차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에너지가 네. 앞으로 자율자동차하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게 이제 포티투다의 네이버 인맥이 이제 저는 전멸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 하지마 이 포티투다 연결된 인맥들이 힘을 잃을 것 같고 여기에 반사 이익을 받는 게 카카오 인맥들 그 다음에 이제 자체보다는 뭔가 기술을 갖고 와서 협업을 막 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이. 이거는 또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정의선 회장님이 거버넌스 속도를 보스턴 다이내믹스 집중하고 여기에 몇 조를 투자한 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스톱시키면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저 원효로 빨리 짓고 삼성동까지 건드린가? 그러면 GBC 먼저 나오는 이렇게 연상작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정부의 SOC예요. 네. 이게 GTX A하고 C하고는 삼성동 지하하고도 연결되고요. 이런 것들이 따다닥 하니까 이게 뭔가 그림이 소설 스토리텔링 같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골고리의 종목이 또 2026년을 또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A라는 현상이 나올 때 그 A라는 현상을 보지 말고 네. 이게 왜 나와갖고 그 뒷면에는 그 어떤 오징어 세력들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전략을 짜면 저는 GBC 곧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미래연구소 빨리 앞당겨질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도 그 정책 발주 SOC에 삼성동 지역의 지하를 빨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타임 맞춰서 부울경과 그 다음에 삼성동 지역. 그러면 이게 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그림 하나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이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딱 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시나리오 전략인데 네. 아까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랑 이걸 한번 보시죠. 강남구 상성동의 코엑스 지하와 복합 환승. 이게 이제 A하고 G가 모이면서 여기를 지화하면서 잠실 운동장까지 프로젝트 만드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GBC 이거 15조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그룹이 돈을 왕창 벌었는데 이제 잠실 지구 여기에 또 이게 이제 그 잠실 운동장 도움센터 이거를 하나그룹 연골고리로 컨소시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쭉 강남 그러니까 보면 삼성동 쪽 중심이에요. 이게 한강 밸류체인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게 통상 이게 딱 집어도 여기가 대충 30조 정도 에너지예요. 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건설사나 이게 연결고리, 지화 연결고리. 이게 또 하나의 또 스토리텔링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삼성동 지역으로 이게
A하고 C가 딱 겹쳐요. 네. 그러니까 저기 동탄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라인하고 저 파주 운정에서 또 이렇게 서울역 거쳐서 삼성 여기가 하나의 또 핵심 거점이 되면서 여기에 투자 SOC가 부울경 다음으로 부울경은 전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아이디어는 네. 이 그림에서 또 하나의 뭔가 우리 1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뭔가 변화를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인구수 증가 그래프예요. 100만 이상 인구 있는 데만 이렇게 높은 겁니다. 네.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지자체 때문에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다 도심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를 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무슨 뭐 철도를 놓겠다, 도를 놓겠다, 공항을 만들겠다, 아니면 지역에다가 이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나 생수기 돼서 다 그냥 빈집돼 버리는 거고 네. 인구는 다 점점 도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 다 도심 모여갖고 이렇게 로켓보 같이 이렇게 첨답 써 있는 게 서울이 900만, 이 경기도 합치면 거의 뭐 2천만. 그 다음에 대전 200만, 부산 300만, 부울경까지 다 합치면 이게 500만. 그러면 이제 서울 아까 삼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이 부울경을 합칠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동산을 잡으려면 용 빼는 법 없어요. 뭔가 투자를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 집중해야 돼요. 지방 분권화에서 망가졌다는 거를 막 강조할 것 같아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그래서 이 지방선거 자체도 없앨사는 단기간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딱 부울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산 신항을 거점으로 하는 회사는 뭐지? KCTC. 그 다음에 거기에 거점의 물류는 HMM. 그 다음에 거기에 땅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이번에 철고속 급등했더니 다른 것들은 못 가? 그럼 시멘트 회사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심지어는 가덕도 침공한 이런 오징어 세력들에 의해서 또 미국이 군사적으로 민간은 채산성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또 예의가 달라요. 그 1도선 방어하는데 딱 핵심 거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큰 아이디어가 나와요. 뭐냐? 제가 요번에 이거를 아주 딸딸딸 한 10번 읽었어요. 네. 북방백서 2025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이게 10년을 좌우할 것 같아요. 미국의 2025, 2026인가요? 2025. 2025 국방 전략을 공부하시고 지금 주도주의 물줄기를 찾아주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제가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하나 그렸어요. 네. 이런 단어가 왜 나올까? 국가적 유럽을 맹파하고 유럽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속보로 어떤 국회의원이 나토 탈퇴를 하는 법안을 올렸더라고요. 상정. 이제 미국 나토 탈퇴하라. 옛날의 미국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분 국방부 장관인데 한국 같은 모범 동맹은 특혜를 줘야 된다. 얼마나 삥 뜯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난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단어를 그리고 일본보다 우선순위를 자꾸 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런 세계 지도를 하나 그랬습니다. 뭐냐? 미국은 몰로주의로 나토에서 에너지 뺏어오고 중국은 대만 아까 1도선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필리핀, 호주 거점으로 니네들이 이게 인도 태평양 전선이거든요. 니네들이 막아줘. 그리고 나는 이 뒤로 뒷마당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배후 전략, 우회 전략에 얘네들을 먼저 다스릴래. 그래서 여기 배후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를 뭔가 간단히 해서 그러니까 멕시코만은 아메리칸 만들고 여기에 집중할 동안 니네들이 여기를 다 타이밍 잡아.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우크라이나 제가 암만 종전하더라도 푸틴이 말 안 들을 거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유럽은 피멍들겠구나.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냐면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 방산 안 산다.
요번에 수주한 게 페루 쪽, 이 남미 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왜 이동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와두가 이제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을 다른 걸로 대체하라. 그럼 여기서 딱 하는 게 한국항공우주가 나와요.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나라 기업 수빅 주선소를 우리나라 민감할 테니까 거제도나 군산 HD보다 수빅 조선소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것 같아요. 그것부터 먼저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 수빅 조선소 지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누구야? 이것부터 찾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필리핀에 진입되어 있는 거점을 확보한 회사는 뭐야? 이거를 빨리 찾아내는 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찾아봤냐면 어디 있냐? 이게 수빅조선소에 여러분들 그 HD 현대하고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빅이라는 게 뭐예요, 대표님? 수빅조선소, 그 필리핀에 수빅조선소가 이제 미국 군함 네. 그걸 수선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조선소예요? 예,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네. 참여로. 그래갖고 거기에 관련된 제가 뽑아왔는데 대표님 그거 찾으시는 동안 여기 찾았어요. 예. 이 그림이에요. 네. 여기에 수빅조선소에 H현대하고 하나오션이 지분 참여했고요. 이게 카이가 저는 이제는 핵잠수함 주듯이 T-50의 훈련에서 이제는 전투 기술을 갖춘 그러니까 핵잠수함과 전투기함의 기술이 우리나라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이건 20만 원 가는 에너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그거가 나오나 스토리텔링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명단을 보면 어디 있냐? 수빅 조선소를 인수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HD 현대하고 네. 하나조선인데 네. 거기에 또 아이디어가 그 필리핀이 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섬에 관련돼 갖고 그 집중적으로 하는 게 동아 지질이 들어가 있어요. 동아 지질이 네. 필리핀. 그리고 나머지 건설사는 여기 보면 현대건설, 롯데건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점, 이 수빅조선소와 연결되거나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빨리 찾아라. 그런데 이 하나오션 보시죠. 저는 주도주가 고점에서 30% 이상 빠지면 저는 주도주에서 좀 이탈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그러면 하나오션이 30%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12만 원, 13만 원의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20% 빠진 게 ATD 현대중공업이에요.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그러니까 방산이나 조선보다 나아요. 근데 LG 넥슨은 끔찍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30%대 이상 빠졌어요. 네. 16만 원. 그러니까 이제 19만 원 대반등이고 여기서 15만 원과 20만 원의 박스인데 여기서 새로운 우주 발사체라든지 아까 수소 트램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이거 확인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는 물류하고 필리핀에서 핵잠수함보다는 이제는 전투기함 연골고리 대망 내 방어선으로 구축할 수 있는데 두 가지죠. 핵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북한 거론하지 않고 핵 얘기도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동전의 앞뒷면이지만 우리한테 핵을 주면서 어떤 면에서 핵 분쟁 이게 분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핵의 방어를 일본하고 우리로 거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1도선 전략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본의 그 센카쿠 열도라든지 남중국의 심지어는 필리핀까지 거론해서 군사훈련 자주 할 거고 이 에너지는 2026년도 상반기에 주로 핵심의 노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일 간의 이렇게 협력 구조의 에너지 네. 이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갈등 구조는 더 심화될 텐데 여기서 반사이익 받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재밌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오히려 그 가덕도나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들 중심으로 하고 일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갈등 구조가 나와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아까 같이 뭐 한일령을 해갖고 뭐 때리기 했는데 최근에 수산물 금지했어요. 그날 꼭지에 한산산업. 그리고 5천 원까지 빠졌어요. 오히려 5천 원대 다시 들어서 뒤풀이파동 노리고. 그러면 뭐 엔터든 게임이든 뭐 또 우리 요새 최근에 포토 레지스터에서 관련된 거. 그런데 일본도 중국이 힛도류를 강력하게 때리면 용 빼는 재주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1년 시간 벌고 힛도류를 계속 뭔가 지배하려는 아프리카 거점이지 지분 참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본도 그래서 끝까지 강경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힛도류 때문에. 그리고 뭐 포토레지스터의 반사이익이 우리나라가 반짝으로 좀 받을 뿐이지 일본 자체에서는 뭔가 중국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칫도를 때려요. 그럼 일본은 중국을 뭘 때릴까? 방법은 생각해서 그 아까 얘기한 그 방어용 선의 그 강경한 에너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밀고 땡기는 거를 한 1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한일령 수혜주로 뭔가 일부는 뭐 소부장에서 찾자, 뭐 게임 엔터에서 찾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네. 저는 거기서는 뭐 찾을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대표님, 미국의 2025년 국방 전략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AI 패권과 이 물류 패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받을 섹터에 대한 의견도 주신 건데요. 물류가 주도할 거고 수소경제 SOC도 봐야 된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 지식산업센터나 생수과 연결되어 있는 건설사는 좀 조심하자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SOC 건설사 쪽은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도로 항만을 놓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통신이나 이런 거 놓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중소형 건설사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갑자기 나옵니다. 실적하라 롯데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그러니까 생수 문제에 나빠가고 큰일 날 거를 네. 다른 걸로 밀어서 살아가게끔 뭐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빠진 자리를 롯데건설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여기 핵심은 대우건설이거든요. 네. 근데 롯데도 너도 들어가. 뭐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생수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 끌기로 문제가 되는 거를 이런 걸로 SOC로 커버하면서 시간 끌기로 갈고 터지지는 않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요새는 최근에 들더라고요. 현대건설도 비슷하고요. 현대건설도. 네. 그래서 요게 또 하나의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덕도, 필리핀 이게 다 섬 해저 터널 이게 지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LS 마린 솔루션, 동아지질, 특수건설 요 세 개가 딱 나오고 또 지하와 섬양을 하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멘트 관련주를 같이 근데 시멘트들이 다 빈집들이에요. 네. 철저하게 다 망가뜨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중소형 건설주 같이 급등 종목 나오나 네. 이런 것들을 시멘트 쪽에서도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유추 해석해서 이거는 정부 정책과 연결된 틈새 전략이죠. 주도 전략은 아니에요. 틈새 전략이니까 아까 물류나 그거보다는 좀 약할 것 같고 수소보다 약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차별화 두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미국의 국방 전략이 전기차, 2차 전지와도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네. 이 북방 백서를 읽으면서 또 그 해양 그 막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독일이 왜 엔소라고 저렇게 합작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보시죠. 이거는 또 독일과 프랑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에 이제 그 중국의 그 전기차 5대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요. 예. 네. 아이고. 그 회사하고 독일, 프랑스의 시가상위 종목들, 네. 그리고 권력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의 영역을 좀 넓혀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나와라.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과 독일, 프랑스의 기업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예, 뭐 이게 갑자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2차 전지주가 그래도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그 에코프로 개별 재료 같이 생각했는데, 네.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좀 찾았습니다. 중국의 네. 전기차 1등부터 그 상위 종목이 그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쭉 한번 여기 순서 나왔네요. BID, 바이두란다. BID 1등, 2등 니오, 3등 샤오펑, 4등 지리, 5등이 홍차예요. 이게 중국의 전기차 1등부터 5등입니다. 그럼 월봉으로 BID 보세요. 2024년부터 저점 찍고 쫙 올라갔고요. 이게 50일 위안에서 144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네. 그리고 고점에서는 지금 거의 80, 90 위안까지니까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차의 전기차는 다 하락이에요. 네. 이거는 가만 보면 미국이 중국 때리기 위해서 거기 부품단 들어가는, 심지어는 중국의 전기차 들어가는 거 안 돼. 그래갖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잘 자동하는 것도 중국에 만든 모델은 안 돼. 새로 바꿔야 돼. 미국산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런데 그래서 테슬라도 전기차 수요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 스타링크 상장시켜서 뽑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뭐 이런 어떤 다른 데서 자꾸 에너지를 찾는 게 그 이유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중국이나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그거를 좀 막힌 거를 풀려고 하는 전략가가 있다면, 네. 미국이 만든 데는 중국산 부품 써서 그냥 만들어도 되고, 그러면 미국이 절대적으로 막는 거는 여기서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이나 미국 거점, 그러니까 패권에 완전히 G2 세계에서 팥먹기에 중국 패밀리들에 연결된 거는 중국산 그 부품산이나 전기차 쓰는 그거 갖고 거기서 놀고, 그럼 독일 예를 들면 그럼 중국 부품 넣고, 미국 들어가는 건 엔솔이나 삼성, SDI 이거 넣고 들어가겠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솔이나 삼성, SDI가 여기서 한번 풀어지는 하나의 모멘텀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걸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유럽하고 이렇게 세계 지도를 한번 딱 돌릴 때 기준을 4월 달에 트럼프가 급락시킨 저점, 네. 그 전에 2024년, 2025년 고점, 그리고 현재 위치, 네.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3,900, 3,200 이거를 뚫고 4,300, 500 여기는 올랐어요. 이탈리아. 네. 지금 유럽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문제 있는데 얘가 올랐어요. 근데 프랑스 보세요. 제일 많이 또 급락했고 직전 고점은 돌파를 못해요. 여기 정치적 리스크가 좌우하는 겁니다. 또 독일도 보세요. 별로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인 독일하고 프랑스가 뭔가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지수 에너지가 안 나올까? 그러면 프랑스의 시가상위 종목은 뭐로 구성되어 있고, 지수가 올라오면 시가상위 종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독일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먼저 또 보시면 폴란드가 저는 이제는 또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폴란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나 얘가 제일 또 우리 한국과에서 연계해서 많이 갔는데 이제 여기는 또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나아요. 네. 그리고 브라질이, 그러니까 우회 전략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네. 우회 전략에 거점된 나라들은 환율 부분이 마이너스라도 지수는 엄청나게 막 급등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도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신기했어요. 우회 전략을 쓴 나라들은 뭔가 시장이 급등을 했고, 뭔가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부담을 넣어야 되는 핵심 중심 국가는 피멍이 든 상태. 거기에 정치적, 캐나다도 보세요. 남쪽은 남미라면 북쪽은 캐나다 통해서 우회 전략. 이게 이 지수에서 말해주는 거. 이 뒤에는 중국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도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도 환율 보면 끔찍해요. 그런데 지수단 보면 이렇게 난리치면서 급등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집중하고 여기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도 돈 필요하니까 이제 미국에, 중국에다 붙었다가 이제 미국 쪽으로 약간 우회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국제 정세의 어떤 물줄기를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는 독일을 보니까 메르켈 시대부터 꼬인 거예요. 메르켈 시대에서 위기관리자로 인기 좋았고, 그 다음에 그때 유럽이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런데 여기서 정책에 갖다 얘기해서 실용주의의 핵 재생, 갖다 해서 신재생 쪽으로 가고 탈원전한 게 치명적이고, 러시아, 그게 전쟁 나오니까 이게 메르켈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싸게 러시아 걸 썼고, 이걸 탈원전을 빼고, 근데 이게 전쟁 나오고 상황이 바뀌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고, 이 울라프 슐츠가 그 밑에서 다음 정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압니까? 투명인간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네. 그래서 이번에 독일이 어떤 분이 총리가 되셨냐면 메르켈하고의 최대 적. 완전히 반대된 정책을 내시는 분이에요. 예, 메리츠인데 이게 이분이 재벌가의 자제로 그 전용기까지 있는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 전용기 있는 연방 총리가 처음 등장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전략이 그동안 있는 거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그러니까 미국은 빠져나오는데 이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색깔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 뜻대로 안 되고 노이즈가 막 생기고 이런 거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네. 독일, 프랑스 거점 있는 펀드나 그쪽 관련주 숍, 오히려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뚫기 위해서 네. 2차 전지나 협업을 많이 할 것 같다. 유럽 쪽과. 유럽 쪽과 네. 아니면 사우디 쪽과.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연결되는 기업들. 사우디는 우리나라 건설 SOC예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막 나올 것 같고, 원전이나 또 여러 개발 계획 나올 것 같고, 독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 미국으로 뚫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부품을 써야 된다. 이런 에너지가 계속 협업으로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순위 1등이 SAP SE라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네. 그 2등이 지멘스예요. 3등이 도이치 텔레콤이에요. 4등이 알리안츠 보험이에요. 1, 2, 3, 4인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독일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5위까지예요. 네. 느낌이 딱 드는 뭔가 주도해서 M7 같은 게 딱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험이나 금융이나 통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는 독일 지수는 뭔가 힘을 잃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는 더해요. 프랑스는 엠마누엘 마크롱이 이제 2027년 5월 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권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모든 정책,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득세한 거예요. 뭐 이름이 조르당 바르델라, 젊으신 분이에요. 다음 차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그런데 여기는 다 명품들이에요. 네. 소비주예요. 이게 또 시장을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있는 아이디어는 유럽 쪽의 그 출구 전략이 우리나라 전기차를 살리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조 대표님의 아이디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